네, 그럼 2편으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1편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그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추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정부 발표가 딱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 나오고 나서 오히려 이게 재료 소멸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밀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거를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어제 그 한 종목을 사봤어요. 장중에 좀 장 빠질 때. 그래서 인그루드 랩이라는 종목을 조금 한번 테스트 물량 좀 사보고. 소개해 주셨던 또 종목이. 네, 한 1,500주를 이제 한 4,800원대에서 한번 사본 다음에 오늘 이제 갭 뛰면 매도하려고 보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제 이것 때문에 세론이 나온지를 좀 보고 싶었는데 딱 시가 팔았는데 시가가 고가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쫙 밀리고 종목들도 다 오늘 세론이 나왔는데 일단 26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는 전면 해제. 그러면 공연장이라든가 야구장 가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런 거고 실내는 좀 의견을 받아서 내년 3월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실외 마스크 해제만으로 뭐 화장품 업체들이 실적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수출이 많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움직인 종목들이 이제 화장품 OEM 기업이라든가 뭐 CNC 인터내셔널 이게 제일 좀 셌던 것 같고 색조 화장품 기업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전체로 움직였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자금이 이제 없다 보니까 작은 종목들 위주로 그러고 또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적은 기업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그 강달러 효과를 보겠죠, 당연히. 그리고 보통 반도체와 달리 이 얘기는 좀 했었는데 반도체라든가 의류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소진이 빨라요.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폐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못 팔면. 그 시즌 지난 거로 못 파니까. 그리고 의류 같은 것도 시즌 지나면은 이제 재고로 할인해서 팔지만 또 지나면은 이제 제일 가격을 못 받거든요.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죠. 네, 그럼 새 시즌이 되면은 새로운 제품을 다시 고객사가 주문을 해야 되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가 2분기 때 재고 떨이를 소위 하고 나서 3분기 때 비롯해서 이제 발주들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장품 OE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기업들, 색조는 CNC 인터넷이 제일 강하고 OTC, 그 기능성 화장품과 기초 화장품 인그루드 랩이 강해서 특히 이제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3분기나 4분기 실적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2분기가 실적 저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다만 이제 그 실외 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상당히 그 전부터 이미 예고가 됐기 때문에 재료를 빠르게 반영을 하고 곧바로 세론이 나왔다라고 오늘 좀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3분기라 향후 실적에 관련돼서 보실 거면은 그냥 포인트 같아요. 그 미국에 공장이 있던지 미국으로 수출을 하던지 아니면은 그쪽으로 특정 고객사가 재고를 늘리는 사이클로 들어갔던지 그래서 해당 고객사가 재고를 축소를 할지 아니면 재고를 늘리는지를 봐야 되겠고 미국향 이미 공장이 있는지 여부 그래서 달러 강세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은 브랜드 기업보다는 화장품 OEM, ODM 기업이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근데 국내에서 있는 기업들이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뭐 등등 있지만은 그 미국 향으로 가장 강한 회사가 CNC 인터내셔널과 인그루드의 두 종목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이제 나올 재료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다른 포인트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과 인글우드 랩이었습니다. 이제 부장님의 종목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거랑 좀 뭐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제가 화장품 얘기하면서 의류 얘기를 살짝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의류도 뭐 이제 자파도 있는데 의류 OEM, ODM 업체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 주가가 좀 괜찮았습니다. 좀 견조한 모습이었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가 주가 좀 잘 가는 모습이고 맞아요. 그리고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오늘 좀 조정받았지만 최근에 이제 계속 주가 자체는 추세는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한센시럽이라든가 호전시럽 이런 애들은 조금 바닥이 좀 아직은 좀 누워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주로 아디다스에다가 이제 신발 ODM으로 수출하는 기업인데 동사가 이제 공장이 베트남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월달까지 베트남이 방역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공장이 셧다운이 자꾸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장에 가동하려면 어쨌든 사람을 인력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치 않다 보니까 5월달까지 공장 가동률 60%대였다가 5월달 이후로 방역을 풀었어요. 베트남이. 그러면서 공장 가동률이 2분기 때 평균 96%, 2분기 말에 98% 올라가면서 공장 가동률이 정상화되니까 환율 효과를 완전히 보게 되는 거죠.
주로 아디다스에 수출을 하니까.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60억 정도 117% 성장이 됐고 영업이익률이 5.8% 남았는데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보는 영업이익은 7%입니다. 이거를 계속 회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 당시 5.9%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익률이 근접하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작년에 베트남 쪽에 그 위성 공장 투자한 게 그 가동이 되면서 가동률도 올라갔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신규로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거기도 같이 가동이 되면서 동사의 ASP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공장이 강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원가율 확연히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달러 강세 효과를 또 보고 있고, 아직은 이제 정상 마진 7%대까지 못 갔지만 그걸로 향하고 있다라고는 것이고요. 작년에 동사가 이제 의류 어페럴 원장 공장을 하나 인수를 한 게 있는데, 주로 만드는 게 신발 가피라거든요. 어퍼라고 그러는데, 이제 신발을 만들 때 가피 같은 경우를 인사 공장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원가 절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당장 실적이 확 올라간다기보다도 원가 절감 효과,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 3분기부터 나타날 거라고 보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가 고객사가 재고를 비축하는 사이클로 들어갔냐, 신제품을 발주를 계속 하냐인데, 아디다스가 이제 경기 둔화 우려도 불구하고 일단 노후 제품 소진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 자산이 작년 4분기까지는 계속 쭉 감소하다가 올해 1분기 때 15.3%, 2분기 때 35% 증가했어요, 재고 자산이. 근데 요게 낙수 효과를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주요 핵심 고객사가 재고를 늘려가는데, 아디다스가 도매 채널도 축소를 하고 노후 제품 재고 소진이 되고 신제품을 많이 이제 출시를 해서 카테고리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디다스 매출이 대략 올해 3분기 때 13.5% 증가할 거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으니까 이거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적은. 그 4분기 때도 신제품 출시에 인해서 아디다스가 라인업을 교체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화성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단가가 높은 신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주요 고객사 수주 증가, 그리고 환율 효과. 상반기가 그래도 괜찮았지만 오히려 상반기가 실적 저점이 되고 하반기가 더 좋은 기업이다. 우리가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동사가 그게 크지 않다는 것들이고, 3분기도 이제 시장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228억으로 흑자 전환이고요. 매출은 3,600억 정도로 해서 한 86% 성장할 거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베트남 공장이 정상화됐다는 것들, 신규로 인도 공장도 다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 늘어나고 원가 계산 되고 하면서 수익률도 좋아진다라고 보시겠고요. 특히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은, 그 연결 재무제표 보시면은 거기 이제 재고 자산이 있거든요. 네. 그 2분기 만에 33%로 증가를 한 거 나왔고, 특정 수익성 높은 원재료라든가 제공품 같은 경우가 재고가 48%, 53% 증가했거든요. 3분기 실적 무조건 좋아요. 그렇게 보시고, 연간으로도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98억, 내년에 1177억, 2024년도는 2400억 정도 보는데, 여기까지는 뭐 생각 안 해드려도 적어도 이제 하반기는 더 좋다. 내년도 이런 의료기업 특성들이, 이게 재고가 한번 털고 나면은 어쨌든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디다스를 보고서 좀 가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추정하고 계신 목표 주가는 얼마예요? 지금 증권사들 보니까 밸류에이션 하단이 PR 11.4배고 상단이 16배라서 이게 넓어요. 보통 이제 동사가 15배 선에서 주가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다소 좀 높은 것 같아서 좀 보수적으로 보면 한 12배 정도로 타겟 PR을 주면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EPS가 1,440원 정도 컨셉이니까 한 17,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타겟은 17,000원 정도가 아마 정고점 라인 정도 될 거다로 봤을 때는 밸류상으로 그렇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네. 꼽아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7,000원 선으로 네. 잡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투자 포인트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낙 기업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분석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창환 부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기업 얘기 들을 때는 믿고 듣는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니 원래 2편에 두 종목을 다 들으려고 했는데 화성 엔터프라이즈까지 2편에서 듣고 다음 두 번째 종목은 한 편 더 만들까봐요. 아, 그래요? 그게 더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편은 여기에서 살짝 끊고 저희가 다음 종목 얘기는 3편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편까지. 네. 네.